그러면 이제 몇 번이죠? 자, 7번이죠. 7번. 자,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치권이죠. 유치권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이제 7번. 유치권. 자, 유치권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을 거 뭐예요? 일단, 유치권에는 읽어봐요. 뭐, 부족해 온 사람이 있어요. 자, 우물물이 없다. 그 다음에, 우물추가 없다. 강사들은 이제 요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요거는 뭐예요? 물상대의. 요거는 물권적 정권. 뭐에 대한 물권적 정권이에요?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이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유치권은 뭐가 필수죠? 점유.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본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요거는 우물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의 추구표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에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우물물부터 찾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물상대의라는 것은 물상대의 그러면 뭐예요? 매래선이죠. 들어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수연금을 찾아봐요. 틀린 거. 그러면 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에? 5번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요령들이라는 겁니다. 5번에 가니까 하재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하재보험금 이게 정답이 되네요. 물상대의.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유치권은 판에 박힌 문제예요. 그러면 저희가 유치권 문제 나올 때 읽어봐요. 유치는 뭐예요? 읽어봐요. 점유. 그럼 저 점유가 필수라는 거. 이때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유치라는 것은 유치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넘어야 돼요. 지금 뭐예요? 요게 민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버려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팀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민법은 절대 안 내려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가면 또 뭐예요? 또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또 한 번 단계가 또 튀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 잡았다는 싶은데 한 번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안전궤도에 올라서요. 그러니까 민법은 몇 번 흔들려야 돼? 3번. 요거 3번이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개수가 많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안 나온다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계속 그대로 가버립니다. 조심해서 달아놓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유치권의 샘플은 이거예요. 샘플은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잡아봐요. 자, 요즘은 이제 이걸로 많이 나오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스마트폰이에요. 고장이 났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걔한테 맡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읽어봐요. 유치권 설정자.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돼. 그러면 수리비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이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건자. 이 사람은 유치권 설정자. 근데 지금 유치권 설정자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조문 자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채무자. 읽어봐요. 유치권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름을 밝혀봐야죠. 7번에. 읽어봐요. 채무자는. 그래서 동그라미 쳐놔요. 갑은 채무자야. 고리표를 붙여서 채무자. 그 채무자 그럼 유치권 설정자네요. 자기 소유의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누구에게? 유치권자에게. 어리라고 읽으면 벌써 게임 끝난 거야. 그죠? 그럼 어리에게 의뢰하였고, 즉 유치권자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함에도, 자, 대금 지급 변제기일이 경과했다네요.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후 유치권자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판례안. 읽어봐요. 채무자는 읽어봐요. 유치권자에게 수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읽어봐요. 유치할 수 있다. 그게 유치적 효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례 문제에서 만약에 멍한 상태이거면 자기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저는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졸음운전이 뭐예요? 졸음운전이. 내가 죽은 상태야.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첫 시간에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문해야, 문해. 그렇죠? 이렇게 눈만 뜨고 있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문제를 풀을 때 가벌로 읽었는지,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읽었는지, 이름을 바꿔서 읽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그럼 2번 한번 읽어봐요. 유치권자는 X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때 경매 동그라미잖아요. 이때 경매는 우선 경매일까요? 한가 경매일까요? 한가 경매. 조심해야 돼. 저 다음 거는 무슨 경매예요? 우선 경매. 요때는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 자, 그러면 3번 읽어봐요. 유치권자는 X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된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4번 읽어봐요. 유치권자의 보전행위로 X 건물을 사용한 경우, 그럼 보전행위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누구에게 채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네요. 그럼 5번에 읽어봐요.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소실된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예요? 채무자의 하재 보험금 청구에 이에 미친다. 어때? X.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요걸 계속 샘플을 외워요.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10문제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10문제를 외워버려. 구구단 외우듯이.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유치권 나올 때 요걸 뭐다 살짝 변형만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요걸 샘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딱 뭐예요? 머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요약집이 또 안 들어있고 기본서도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요약집도 안 들어있고 뭐도 안 들어있다면 요 문제라도 10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8번은 작년에 또 박스 문제로 우리가 출제됐죠. 중요한 것은 몇 번이에요? 자, 2번하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하고 4번이 중요한 거야. 2, 4번이. 자, 그러면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의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건물의 점유 동그라미 쳐놔봐요. 점유는 유치권에 읽어봐요. 성립 요건 맞네요. 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 후예요 전이에요? 후죠. 자, 후도 우리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근데 이때는 써놔요. 가로 열고 약한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 약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이게 2번이거든. 작년에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전후를 따져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전이의 후예요. 그죠? 이 말은 약한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한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5번과 4번 지문 갈까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야 후야? 전에는 강한 유치권이 발생해. 그러면 경락인에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이든 후든 일단 유치권은 발생합니다.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그러면 4번에 보니까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실행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체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2번하고 4번이야. 전후를 따져야 돼요. 전이든 후든 유치권은 성립된다 안 된다? 발생한다라는 거야. 후에 하면 어때? 약한 유치권. 그 다음에 전에는 강한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에 반환 청구권은 찾아봐요. 자, 잘라봐요. 유치권 줄 찾아봐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들어가야 돼. 근데 임차 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투입 비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치권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걸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결령관계라는 거야. 결령관계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아니거든.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4번은 맞네요. 3번은 자, 5번에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5번 쓴 사람도 있던데 5번 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자,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올해도 유치권이 한 문제 나오는데 7번하고 8번 요 둘 중에 믹싱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그러니까 10개 지문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가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안 되면 잇몸으로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해서
자, 9번과 관련돼서 올해 한번 봅시다. 자, 9번과 관련돼서 우리. 자, 그럼 봐봐요. 문제 9번을 하기 전에. 해가 봐요. 무슨 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가 생각나? 또 까먹었다. 또 까먹어. 점이 X. 점이 X. 또 하나는? 요 두 개 가지고 가는 거야. 두 개 가지고. 주식권은. 저당권 그럼 본능적으로 점이 X, 부동산 일부 X.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점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결론대로 읽어봐요. 자,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반환청구권은. 자, 그러고 나서 뭘 믹싱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봐봐요. 요 관계에서 요걸 대놓으라고. 봐봐요. 자, 여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있죠. 자, 봐봐요. 채무자가 B은행에 가서 1억 구워주세요. 1억 구워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B은행이 뭐의 채무자한테 물어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자.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B은행이 뭐예요? 그래서 채무자, 나한테 1억을 그어줄 테니까 담보물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없대. 그러면 누구가 갖다 대요? 아버지 거 제가 뭐예요? 담보물 잡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럽시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물상보증이잖아. 물상보증. 자, 그러면 물상보증인, 자,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봐. 물상보증인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또 다 까먹었다. 읽어봐요.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네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죠? 자, 그러면 자기가 저당권이 나올 때 최소한은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 X. 누구도 있다? 물상보증인도 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걸 생각해냈으면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가야죠. 자, 여기 읽어봐요. 1억이죠. 1억이 뭐예요? 저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네.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 이때 저당권은 무슨 물건이? 읽어봐요. 담보 물건이 되거든. 담보 물건. 자, 피담보 채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까?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합니까? 아니죠.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그러면 주가 되는 거네요. 저당권은 뭐예요? 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종의 관계. 그러면 A가 만약에 1억을 갚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남아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부종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부종성. 그러면 만약에 A가 그러면 자, A가 B한테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1억이 남아있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게 불가분성이 돼. 여기 뭐냐? 이걸 향다면 이것도 이전하겠죠. 무슨 성이에요? 수반성이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피담보 채권.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외우고 있는지 봅시다. 자, 피담보 채권 범위. 자, 읽어봐요. 엄번, 이자, 이하금, 세상 실행 비용, 원리비 손실.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다. 맨날 암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29회 때 2.5점짜리고. 자,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읽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읽어봐요. 엄번,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 원리비 손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요.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 목적물의 범위 어디까지 미쳐줄 건가? 목적물의 범위, 그렇죠. 자, 목적물의 범위에서 특수 취급을 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농작물. 농작물은 특수 취급을 받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정축을 해서, 정축은 종물이죠. 종물. 후한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당권에서 법정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법정 과실. 만약 여기에서 건물 임대료는 A-가 받아먹어요? B은행이 받아먹어요? A-. 그럼 법정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치려면 뭐예요? B은행이 요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야. 압류. 자, 그러면 그러면 A-가 건물에 하재보험을 들어놨어요. 하재보험을. 자, 불이 텄어요. 뭐가 튀어나와요? 물상대기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제3자가 뭐예요? 압류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 뭐라고 그래요? 땡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크게 우리가 뭐에 못 잡고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봐봐요. 저당권에 있어서 침해구제, 침해구제죠. 침해구제. 그러면 침해구제 한번 숙제해봐요. 뭐가 있어요? 자, 읽어봐요. 무례, 선당기, 그렇죠. 선당기. 아니면 선당기. 그러면 물건적 정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 이익 상실,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하거든. 이때 물건적 정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이것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당권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그럼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요 피담보 채권에 요 5개를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요거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당권의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물건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이면 즉시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이 안 된 이유는 요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야. 정리정돈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저당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또 올해 사례 문제 나올 게 이거죠.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토지. 자, 갑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자, 토지 등급으로 가겠죠. 근데 갑이 돈이 없어서 어라트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요. 건물 설정 당시에 뭐예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법정 지상권은 발생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그럼 만약에 어디라는 사람이 저당권 경매가 들어갔을 때 토지 가격은 다운될 수 있어요? 업될 수 있어요? 다운. 왜? 토지에 혹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어라트는 뭘 인정해야 돼?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 인정되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도 들어갈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 똑같이 일괄 경매 싸잡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지금 가백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이 없었죠.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만 경락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니까 9번과 관련돼서 26회 때 사례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몇 회예요? 30 몇 회? 1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 여기에다 가벌 변경만 넣으면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자, 1번은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어때? X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 자, 2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당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어때요? X죠. 3번, 2번도 X. 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거기에다 줄쳐놔요.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결론 허용된다.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소유권자가 제3자에 있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때도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어때? X. 뭐에 대해서만 받아갈 수 있어? 토지.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네요. 자, 5번의 저당권자는 일갈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 토지만 경매를 신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때? X. 누구 마음이? 이 사람 얼 마음이죠. 토지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토지에 대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자, 토지든 건물이든 싸잡아 할 수 있어. 누구 마음이야? 얼 마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았을 때 토지에 대해서만 경락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없다는. 그래서 올해 9번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0문제를 잘 한번 분석을 해봐요. 다 좀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10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자, 1번 읽어봐요. 물상대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그러면 저당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저당권은 점유 X니까. 자, 반환 정권은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야. 4번의 피담보 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죠. 단 무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3번. 자, 오늘 그러면 요 중에서 요 10문제 안에서 올해 뭐예요? 8문제, 9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해봐요. 자꾸 답만 뭐 많이 맞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맞는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뭔가 자기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요 10문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외우라고.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답만 외우고 있어요. 10번의 정답은 3번. 9번의 정답은 3번. 이름은 실력이 백날 해도 안 늘어요. 안 는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 자, 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유치권 읽어봐요.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기 X. 제 번째 거. 유치권은 우 동그라미. 자, 물상대의 주거표가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물주. 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을 두자라고는 지금 본권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유치권은 뭐가 필수야? 점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조건. 자, 이번에 유치권이 부정.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 건축자재 대금 채권, 예상대금 채권,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 찾았어요? 자, 조심해놔야 돼요. 이거는 목적물의 투입 비용이 아니거든.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부정되는 겁니다. 자, 요거 2번 체크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놓고.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은 있어 없어? 있어. 약정 담보 물건이 없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 작업하면 헷갈리니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법정 담보 물건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조심해야 돼요.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야. 무슨 규정이? 임의 규정.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자, 작년에 출제된 게 제3제 보관 찾았어요. 보관과 관련돼서. 자, 간접점이 유치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작년에 출제된 게 여기 봐봐요. 야, 요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딱 사례를. 아까 스마트폰이 있었죠. 비어낸. 이 사람 읽어봐요. 유치권 설정자. 이 사람은 유치권자. 이 사람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스마트폰을 아들한테 줬어요. 이 사람도 뭐 읽어봐요. 간접점이자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스마트폰 달라 그랬더니 10만원 수리비 줘 그랬더니 안 주겠대요. 나 스마트폰 지금 급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유치권을 상실했죠. 그러면 채무자가 간접점일 때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간접점, 제3자가 간접점이자인지 이때가 간접점이자인지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태 아들을 간접점이자로 할 때 이때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얘가 간다면 유치권이 소멸해요.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채무자, 거기 나와있네. 5번에 채무자 줄 서놓고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 밑에 한번 가보죠. 자, 그 밑에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이 있는데, 그 9번이 사례 문제 나올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자, 도급인 소유. 자, 도급인 흥강편자. 도급인 소유,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수급인 소유일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충 하지 말고. 자, 그 밑에 아까 했던 문제 나왔던 9번 문제. 봐봐요. 18번 문제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유치권의 효력 문제. 자, 전 행강편자라 맨 밑에 전 동그라미. 자, 후 동그라미. 그러면 압류 전, 압류 후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압류 전에는 유치권도 성립하고 압류 전에도 유치권이 성립해. 근데 압류 전에 뭐예요? 압류 전에 경매 개시일정 압류 전에 했다는 것은 그때는 강한 유치권이 발생한다고. 경매 등기 후, 자, 후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약한 유치권이야.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해서 충분히 유치권은 다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11번 무슨 건이 있죠? 저당권. 저당권은 거기 읽어요. 점의 X. 점의 X 특치니까 반환청권 X. 문제 10번이네요. 가실수취권도 X야. 왜? 점이 X니까. 그러니까 그만 가실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문제 10번의 문제가 그거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물담 즉시 손해 이렇게 해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와.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서 담,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 그 밑에다 써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야.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손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까 물의 손담기 이렇게 외워도 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외워요. 잘 외워지는 거. 근데 여기서 특히 조심할 거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꾸 생각을 더듬으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물상대의성 나와 있네. 자, 물상대의성. 거기 박스 하나 있죠. 2번. 유치물이 멸실소진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자, 저당물이 매매 임대차인 경우. 매매대금 X, 차임 X고.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고요.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조심해놔야 돼요. 자, 물상대의권 행사에서 저당권자가 직접.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몇 번을 조심해야 돼. 특히 4번을 조심해야 돼.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압류. 지급 전 압류가 들어가야 돼. 자, 저당권의 효력에서 보안물, 종물, 종된 권리 전부 미칩니다. 보안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가 있어요? 일괄경매 청구권, 행강편 전환권. 아까 문제 몇 번이었어요? 9번이었죠. 일괄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거는 공동저당주를 한번 깔아요. 동시배당과 뭐가 있다? 이시배당. 동시배당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또 다 까먹었다. 경매대가 비례해서 거기에 행강편 전화고요. 이시배당은 선순위가 받아가면 후순위가 대의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디에 대의 동그라미. 요거 한번 잡아놓고. 자, 우리 형님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몇 번이에요? 6번이야. 저당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델론 6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걸 꼼꼼하게 정리해놔야 돼. 아마 공부 좀 한 사람은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동시배당이 들어갔어. 그러면 채무자 소유. 거기에 채무자 소유에다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배당 받아갑니다. 자, 이번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돼서 먼저 경매가 될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의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3번이야. 3번 볼까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들어갔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대의. 자, 4번도 만만치 않죠. 물상인 보증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때는 채무자가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공동저당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당권은 본능적으로 나올 게 두 개가 뭐예요? 점의 X, 부동산
일부 X. 자, 전환권은 그럼 점유해야 하니? 안 하죠. 세자로 건시면. 준점유. 그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점유도 안 하는데 무슨 시효취득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저당권은 2개 가지고 다 풀어내. 2개 가지고. 점유 X와 부동산 일부 X.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그래서 저당권, 요 문제, 특히 요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야. 그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테마 12번과 관련돼서 건저당 나올 게 꼭 2개가 있어. 아까 뭐예요? 오전에 여쭤봤듯이 1번의 건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야 후야. 전 동그라미. 그러면 저당권은 부정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어때? 건저당은 부정성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야. 자, 확정 후라면 새로운 채권 포함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자 및 지연이자는 포함된다. 자, 아까 물어봤던 거기 출잖아요. 올해 여기가 출제될 수 있어. 갱매 신청으로는 확정 시기 찾았어요? 네, 건저당 건자 언제요? 갱매 신청시 찾았죠. 자, 다른 자가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시. 나오는 게 그거 2개 하고요. 특히 3번에 이제 확정행위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 책임져야 돼요.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제3자 채무자. 자, 제3취득자는 뭐예요?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개 외워보자고요. 자, 경매 신청으로는 확정시기, 건저당 건자는 경매 신청이, 나머지는 경락대금 완납시. 자, 확정이 최고액을 초과했어. 채무자는 전부. 물상보증인은 아까 책임은 있어 없어?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디 한도 내에서만,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자기 같은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테마 12번 건저당 2번하고 3번 정도는 기본으로 소스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험장 가서 만약에 모의고사 볼 때 생각나는지 한번 봐요. 유치권 그러면 그냥 바로 풀지 말고 잠시 4초 동안 유치권 뭐예요? 우물물이 없다. 그 다음에 우물주가 없다. 이렇게 우물주. 우하면 뭐예요? 물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물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거든. 그러면 물상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상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예요? 압류전.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전이든 후든 유치권은 발생합니다. 정언은 뭐예요? 강한 유치권, 후는 약한 유치권. 그 2개를 잘 생각해 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작년에 박스 문제로 나왔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오전에 했지만. 자, 읽어봐요. 계속 적음이라고 그랬죠. 건저당 그러면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건저당. 자, 건저당 특정, 불특정. 불특정 채권. 그 다음에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그렇죠. 채권, 최고액. 자, 저당권 자체는, 자, 피담보 채권이 형이되더라도, 읽어봐요. 부정성이 뭐예요? 완화죠. 완화가 되는 거야. 자, 피담보 채권이 형이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 건저당. 그러면, 건저당의 실행 비용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경매가 경제 자체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건저당권하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여기서 차이 나요. 건저당은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실행비용이 포함된다라는 거. 아까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설정해 볼까요? 읽어봐요. 한번 이자, 이하금, 그 다음에 원리위, 손실. 그러면 이하금 이자죠. 원리위 손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이자거든. 그럼 다시 한번 잡아요.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경매는 뭐예요? 한가 경매의 우선 경매. 또 까먹었다. 우선 경매라니까. 저당권은 무슨 경매? 한가 경매야. 요 시계를 내가 팔아서 얼마나 팔 수 있는가. 그게 한가 경매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우지치권에서는 우선 경매가 아니라 무슨 경매? 한가 경매. 저당권은 무슨 경매? 우선 경매. 그럼 경매의 차이가 또 나타난다는 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한번 봅시다. 한번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조건 반사로 한번 읽어봐요. 건저당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최고액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저당에서 이자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그렇죠. 경매 X란.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건저당, 그러면 건저당, 경매 신청식. 자, 후순위 건저당, 경락대금, 완납시. 자, 만약에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채무자는 다 변제해야 돼. 자,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라는 거. 왜?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12개 이제 요거 가서 이제 딱 숙제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버리지 말고 자기가 오답 정리할 때 참 좋아요. 오답 정리할 때. 요거는 버리지 말고 시험 하루 전에 자기가 한번 싹 훑어보면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계약법이야. 계약법.